닥터킴 대신 나왔습니다. 비뇨기과 점 유재모라고 하고요. 오늘은 닥터킴 대신해서 남성분들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살 중반대 되는 분들을 보니까 비아그라를 많이 먹더라고요. 이거를 자주 먹어도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 의사 처방을 받고 이제 복용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둠의 경로로 그렇게 남이 먹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우연찮게 구한 약을 드시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성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정량의 함량이 들어있지가 않고 뭐 랜덤하게 같은 알약인데 훨씬 많은 농도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훨씬 적은 농도가 들어있거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작용을 많이 보실 것이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용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 그래서 의사 처방을 받고 합당하게 복용을 하신다면 반복적인 복용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각각 개인의 복용에 따른 이제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런 이제 일반적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약품 설명서에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주가 아니라 한 번에 많이 과량으로 복용하게 될 경우에 발기가 사그러지지 않고 지속되면서 통증이나 아니면 이제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기 조직에 영원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발기 지속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뭐 젊으신 분들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혈압이 좀 낮은 분이나 아니면 이제 혈압약 같이 드시는 분이 그런 걸 같이 복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좀 쓰러지시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만족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자극이 없는데도 발기가 지속될 때, 보통 뭐 4시간 이상 된다, 6시간 이상 된다 기준은 많은 말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통증도 느끼시고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단 병원에 가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으셔야 뭐 나중에 그런 기능을 좀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기부전은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발기부전이라는 게 이제 되게 기준이 주관적이긴 한데, 만족스러운 정도의 발기가 되지 않거나 관계를 갖고 이제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렇게 그런 걸 좀 아울러서 발기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준이 주관적이니만큼 딱히 이제 교과서에서도 몇 세부터다라고 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기준은 다 자란 성인 20대 이상을 기준으로 이제 조사할 때 10에서 20% 정도 있다고 하고요.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그 중증도가 심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나이를 잘라서 얘기한다기보단 연령이 들어가면서 그 정도나 빈도가 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발기부전은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후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경우와 선천적인 경우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제 신경학적 결손 같은 이제 기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후천적인 게 훨씬 높습니다. 당뇨병이나 아니면 고혈압, 그런 성인병 이제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시원하게 사정을 못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신경성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같이 이제 신경 전달에 합병증이 오거나 아니 이제 수술이나 외상으로 신경이 손상받았을 수가 있을 수가 있고,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쪽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원인들을 찾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게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심인성 원인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적 원인이나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을 때 상담이나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정 지연을 시키려 이제 뭐 약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국소 마취를 독보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본인 스스로 아니면 이제 배우자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걸로는, 대표적인 걸로는 시작 정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관계를 가지시면서 아니면 또 스스로 자유를 하면서 절정에 이르러서 사정에 이르기까지 감각을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점점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사정에 이르기 전에 그 자극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가라앉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다가오게 되면 정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정하기 직전까지 본인만의 이제 기준선을 점점 좁혀서 당기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 것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이제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압착술기법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작 정지법과 동일하게 자극을 받고 이제 극치에 이르기 전에 내 손가락으로 비두 쪽을 이제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압박으로 인해서 발기 자체가 저해되기도 하고 사정 자체를 좀 지연시킬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작 정지법과 비슷하게 그런 자신만의 이제 그 시기를 체득하게 돼서 실전에 응용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사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나름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닥터킴 대신 이제 남성분들의
은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케의 은밀한 궁금증 시즌2에도 같이 합류해서 뭐 좋으신 질문 있으면 같이 이제 상담해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뇨기과에 오시는 걸 전혀 뭐 꺼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도움이 되시는 상담이기 때문에 혼자 숨기고 전전긍긍하시기보다는 오셔서 상담받고 좋은 치료 받으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